한국의 횡단보도가 독일 공영방송 GDF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신호등과 흰색 줄로 이루어진 평범한 교통시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횡단보도는 다릅니다. 단순히 보행자를 위해 존재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GDF의 한 기자는 방송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횡단보도가 이렇게 특별하다니요. 우리는 단순히 길을 건너는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작은 공간에 세계 최첨단 기술과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GDF 취재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횡단보도 하나가 이렇게 큰 혁신을 담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의문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사 GDF는 최근 한국의 첨단 교통 안전 시스템을 집중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한국의 횡단보도는 단순히 신호등을 넘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세계 교통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GDF는 한국의 교통안전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특별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주요 횡단보도로 향한 취재진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 신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몬비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LED 조명은 기존의 신호등과 연동되어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신호 상태를 바닥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바닥 LED가 빨간색으로 점등되면서 보행자가 건너면 안 된다는 경고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를 놓칠 수 있는 보행자들도 바닥의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되었죠. 독일 기자들은 LED 바닥 신호등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쉽게 볼 수 없어요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LED 바닥 신호가 설치된 이후로는 바닥을 보며 신호를 인식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설명하며 안전을 위한 한국의 기술적 노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GDF는 그 효과에 더욱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LED 바닥 신호등을 도입한 이후 약 5년 만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교통안전 시스템을 단순히 편의성이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망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한 기자는 독일에서도 보행자 사고가 사회 문제이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라며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LED 바닥 신호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에게도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면 LED 경고등과 디지털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있음을 경고하고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죠. GDF의 한 기자는 한국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동시에 배려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군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독일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장치가 있지만 한국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아직 드물기 때문이죠.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맞춤형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실시간으로 신호등이 조정되는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되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은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사람 중심의 혁신이었습니다. GDF 취재팀은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친 후 다른 도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탐방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교통과 보행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하면서 이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적 배려가 깃든 결정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제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안심이 듭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GDF 취재팀은 촬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횡단보도 시스템은 기술과 인류애가 결합된 진정한 혁신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GDF 취재팀은 서울의 횡단보도 시스템에 대한 첫인상을 기록한 후 이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상징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안전과 배려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취재팀은 횡단보도 시스템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무실은 최신 기술이 응축된 공간답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표는 취재팀을 맞이하며 시스템의 초기 개발 과정을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상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신호등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질문하곤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스몬비족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이 탄생한 배경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스몬비족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항상 아래로 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 바닥에 시각적인 신호를 추가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신호등과 연동된 LED 조명을 바닥에 설치한 이후 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은 개발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서울교통안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횡단보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스마트 횡단보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마치 첨단 과학 연구소처럼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곳곳의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여러 화면 중 하나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이를 감지하는 센서의 실시간 작동 모습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센터의 책임자는 취재팀에게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핵심 기술과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사실 그 목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센서와 레이더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이를 즉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LED 경고등과 디지털 표지판은 보행자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운전자는 이를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센서 기술은 단순히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속도와 방향까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천천히 걷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유용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들을 감지하면 시스템은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해 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GDF 기자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노약자를 위해 이런 맞춤형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스마트 횡단보도의 실질적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추가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동안 바닥 LED 조명이 더 밝아지고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 위험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추가적인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한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부모는 이 횡단보도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스마트 기술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취재팀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한 어르신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걷는 속도가 느린데 횡단보도가 나를 위해 신호를 더 길게 유지해줘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GDF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친 GDF팀은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의 다양한 사례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밀도가 높아 특별히 설계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보장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구축된 스마트 횡단보도는 그야말로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GDF팀은 이러한 혁신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 기자는 한국의 교통안전 시스템은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GDF 취재팀은 서울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탐구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과 안전 철학에 점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한국 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취재팀은 야간 촬영을 위해 서울의 한 번화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밤에도 LED, 바닥 신호와 가로등, 그리고 차량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경고등이 완벽히 작동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자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왜 횡단보도 주변 조명이 계속 깜빡이는 거죠? 뭔가 고장 난 것 같은데요. 그는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명이 깜빡이는 상황을 처음 본 탓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행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면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것 아닐까요? 그는 팀 동료들에게 질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갸웃하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한국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니 다들 웃으며 아니요, 고장이 아닙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기능이에요.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이라 이런 깜빡임이 경고 역할을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걸까? 깜빡임이 과도해 보이는데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는 촬영을 중단하고 직접 교통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횡단보도에서 조명이 계속 깜빡이더군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에서는 너무 강한 조명이나 깜빡임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판단해서 규제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팀은 교통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는 취재진을 반갑게 맞으며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는 조명은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깜빡이는 조명이 보행자의 존재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조명이 정적으로 유지되면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책임자는 이어서 이 깜빡임의 설계가 단순히 조명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연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명은 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움직임, 그리고 주변 환경의 밝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깜빡임 패턴을 계산해냅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뒤에는 깜빡임이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어 에너지도 절약됩니다. 취재진은 책임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기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명이 정말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가 있나요? 이에 책임자는 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야간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깜빡이는 조명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고 치명률이 높은 횡단보도에서 이 수치는 더욱 두드러지죠. 이는 단순히 보행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반응 시간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깜빡임 덕분에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간이 평균 1.2초나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제야 기자는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깜빡이는 조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민과 과학적 데이터가 반영된 설계라니 놀랍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조명이 단순히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책임자는 덧붙여 스마트 횡단보도가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시각장애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깜빡이는 조명 외에도 음성 안내와 진동 알림 장치가 연동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명의 밝기와 깜빡임 빈도를 더욱 강화해 운전자가 더욱 주의 깊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취재팀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배려와 안전을 위한 철학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기술적 과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사람을 우선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취재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배려,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GDF 취재팀은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다른 도시에서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이 교통안전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이 녹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취재팀은 마지막으로 서울 근교의 한 대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 중인 연구소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GDF 기자들에게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도시 환경의 데이터 허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센서는 교통량뿐 아니라 주변 공기질, 소음 수준, 기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는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원은 특히 LED, 바닥 신호등이 어떻게 환경 친화적 기술로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LED 조명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충전되며 기존의 전력 사용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밤에는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과 연동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GDF 기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기관은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이라는 더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도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 기술이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죠. GDF 기자들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이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지닌 철학적 가치를 반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기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과 운전자까지 고려한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라며 취재팀은 입을 모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날, 취재팀은 서울 시내의 또 다른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취재팀은 한국 시민들과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느낍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고, 위험이 큰데 이런 시스템이 전국으로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시민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노약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밤에 길을 건널 때 바닥에 깔린 LED 조명 덕분에 길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신호를 파악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한국이 이런 배려를 통해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취재팀은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 중심의 철학과 배려로 구현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한 기자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에서 이런 횡단보도를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은 횡단보도가 가져올 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촬영과 인터뷰를 마친 취재팀은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배려와 안전의 가치를 유럽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GDF는 독일 전역에 방송될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기술과 인류애가 결합된 최고의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교통,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독일과 전 세계가 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가 질문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른 기자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의 기술과 배려는 사람들의 일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며 한 기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GDF 취재팀은 한국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작은 혁신이 만들어낸 큰 감동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횡단보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술과 배려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GDF 취재팀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독일에 알리는 것을 넘어 이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교통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마당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한국에서 보고 싶은 또 다른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